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진짜 눈 깜짝할 새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해몽성이 여러분 대신 아침부터 싹 다 뒤져서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깔끔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되니까 편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정리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세루이 불법 대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 첫 번째 소식, 이거 진짜 많은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거가 뭐냐면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 들어갑니다. 사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제도권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데가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불법 사금융은 법정 이자율을 무시하거나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뜯어가는 방식인데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판이 바뀐 겁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단순 단속 수준을 넘어서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불법 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거죠. 국민의힘 내부 균열 개헌 이탈표와 긴급 의총.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국민의힘에서 개헌 찬성 이탈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긴급 의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 추진 문제예요. 5.18이라는 게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뜻하는 건데 이걸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흐름에 대해서 당 안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부 의원들이 당론과 다르게 찬성 쪽으로 표를 던진 겁니다. 이게 단순히 개헌 찬반을 넘어서 당내 갈등 구조로 이어지고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 균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꽤 민감한 상황이죠. 긴급의총은 이 이탈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자리가 될 텐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6.3 지방선거 본격 선거전 돌입, 영남 공략과 대구 보수 단합자. 이제 선거 얘기해 볼게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 대진표가 완성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 동향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 집중 공략을 이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선거 막판까지 발품을 파는 건데 이게 단순히 표를 더 얻겠다는 계산이기도 하지만 선거 막판에 의뢰 나오는 보수 결집 현상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결집할 분위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서 균열을 내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대구에서 보수 단합을 강조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가 강한 지역이라 여기서 분위기를 단단히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지지율 측면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우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공천 잡음이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우한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 트럼프가 직접 나선다. 이번엔 국제 소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여러 나라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핵심 길목이에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그 파급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이 지역에서 물리적인 봉쇄 상황까지 만들어낸 거고 그 결과 다수의 선박이 해협에 갇히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이란 쪽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양측이 각자의 안을 상대방이 수용 불가라고 밀어붙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협상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프타 대란 이란 전쟁이 건설 현장까지 흔든다. 여기서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에 직접 미치는 영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대란이 발생하면서 건설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중소 건설사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어서 업계 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프타는 석유화학 원료인데요. 플라스틱이나 여러 합성 소재를 만드는 기초 재료예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파이프, 방수제, 단열재 같은 자재들이 여기서 파생되거든요. 중동 산유국에서 원유 수급이 흔들리면 나프타 가격과 공급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게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미 자재비 급등과 수주 감소로 힘들던 중소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 따로 없는 상황이죠.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로 숨통 틔우는 한국 선박. 다행인 소식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한국 선박이 홍해 경로를 통해서 원유 수급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원유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어요. 물론 홍해 경로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사태도 있었던 루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봉쇄라는 더 직격탄 맞는 상황에서 대체 루트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수급이 완전히 막히는 것보다는 우회로라도 열려 있다는 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농가도 직격타 국제유가 상승의 그늘. 이런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해 이번엔 농가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어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오르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올라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름을 정말 많이 쓰는 산업이에요.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 같은 농기계들이 다 기름을 쓰고요. 비닐하우스 난방에도 연료가 들어가요. 거기다 비료나 농약의 원자재 가격도 국제에너지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유가가 오르면 농사짓는 비용 전반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구조예요. 소비자 밥상 물가와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농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법유 삼성 일가, 상속세 12조 원 완납, 뉴삼성 시대 신호탄. 이제 경제계 소식 가볼게요. 삼성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완납했습니다. 12조라는 숫자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귀에 확 꽂히죠. 이건희 회장이 2020년에 별세하신 후 유산 규모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상속세도 역대급이었어요. 이를 분할 납부해 오던 삼일가가 이번에 전액을 완납한 거고요. 이게 단순히 세금 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 체제로의 전환, 이른바 뉴삼성 경영체제의 구축의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상속세라는 오랜 숙제를 털어냈으니 이제 지배구조나 경영 방향을 좀 더 주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서학개미 귀환 6일간 미주식 1.6조 원 순매수 투자 관련 소식도 있어요. 서학개미들이 최근 6일간 미국 주식을 1조 6천억 원 어치나 순매수하면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 증시에서 순매도로 돌았었던 흐름이 다시 바뀐 건데요.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미 증시에서 한동안 물러서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 분위기를 개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6일 연속 순매수 금액으로 1조 6천억 원이라는 건 꽤 뚜렷한 방향성 전환이에요. 샵채 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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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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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전 삼성전자처럼 사업부가 다양한 대기업에서는 어느 사업부에 속하느냐에 따라 대우나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뉴삼성 체제를 막 선언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내부 균열이라는 점에서 경영진 입장에서도 빠르게 봉합해야 할 과제가 생긴 상황이에요. 5그룹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면허 반납률은 바닥, 사회 문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 정작 면허 반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 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문제예요. 운전은 이동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나이가 드셔도 쉽게 반납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사고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면허 반납 시 대체 이동수단 지원이나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의뢰할 사건 사고, 강원 동해시 음주 차량 전복, 충남 서산 일산화탄소 중독, 안타까운 사건들도 전해드릴게요. 강원 동해시에서 음주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일명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충남 서산에서는 일가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데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시집 학교진흥형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외부인 침입 차단. 좀 더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요. 학교의 지능형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최근 들어 학교 내 외부인 관련 불안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면서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시작된 거예요. 지능형 시스템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단순 잠금 장치를 넘어서 AI나 카메라, 연동 방식의 스마트 접근 제어가 활용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예요. 자, 오늘 해몽성에서 준비한 뉴스 정리는 여기까지예요. 국내 정치부터 이란 전쟁, 삼성 상속세 완납, 서학개미 복귀, 농가 육아 부담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 하루도 쏟아졌는데 다 챙겨드렸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뉴스로 하루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